안녕하세요. 개요병원 진료과장 안호영입니다. 이렇게 생긴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판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복지카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신장애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고요. 혹은 실제로 주변에 정신질환으로 복지카드를 받아 갖고 계신 분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시면서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 하나, 그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것 하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장애 등급 심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장애 정도 심사,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도 장애 정도 심사를 신청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장애 정도 심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시게 될까요? 정답은 거의 없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치의는 장애 정도 심사에 있어서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라는 서류 하나를 준비해 드리는 것에 국한되고, 이 서류는 형식적인 문서로서 심사에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 정도 심사를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신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가 장애 정도 심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장애 정도 심사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질환들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기질성 뇌질환, 강박장애, 뚜렛장애, 그리고 기면증입니다. 조현병은 많이 들어보신 그 조현병을 의미하고,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두 가지 질환의 증상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진단되는 질환입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 조울병을 의미하고요. 재발성 우울장애는 말 그대로 장시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해서 우울장애를 겪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한 번이나 두 번 앓으셨다고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기질성 뇌질환은 뇌를 다쳐서 심각한 수준의 행동 문제가 나타난 경우를 의미하고, 강박장애는 문을 반복해서 확인하거나 손을 반복해서 씻거나 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뚜렛장애는 음성틱과 행동틱이 같이 동반된 경우를 의미하고, 기면증은 멀쩡하게 잘 있다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쓰러지면서 잠이 드는 질환입니다. 규정에는 이 질환들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이외의 질환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질환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이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이라 하면 3개월 이상 치료 공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근 1년 사이 치료를 받으시는데 3개월 이상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신 기간이 있으시다면 새롭게 시작한 시점부터 요이 땅 시작해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1년 이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도록 서류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이후에도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지지만 신청은 각 읍면동별로 담당자를 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담당 직원을 만나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서류들이 준비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받으신 내용은 최소 요구사항이라는 겁니다. 즉, 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들이라는 겁니다. 신청만 한다고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심사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이 심사를 통과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통과하지 못하시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같이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까요? 네, 장애 정도 심사에서 능력 장애 측정 기준이라는 평가 항목을 사용하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음식 섭취, 대소변 관리 및 청결 유지, 적절한 대화 기술 및 대인 관계, 규칙적인 통원 및 약물 복용, 소지품 및 금전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이 6가지 항목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셔야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 심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행하셨으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받은 서류들을 공단으로 전달하게 되고 공단에서는 받은 서류들을 보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시면 중증도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의 일부이고 이 외에도 많은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하고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정도 심사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1, 2, 3번과 8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정도 심사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 책에 나와 있으니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이 책자를 다운로드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요병원 진료과장 안호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